예, 여러분이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 금이든 뭐 달러든 투자를 할 때 보면은 내 것만 올라도 내 것만 덜 오른 것 같고 조금만 내려도 내 것만 많이 내린 것 같죠. 그러다 보면 투자가 좀 뭔가 나하고 안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부동산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부동산 가격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적게 내리는 이유. 그 희한하죠.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 항상 내릴 때 적게 오릅니다. 이러한 이유와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요. 여러분의 심리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을 한번 볼까요?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경험이 없는 하락론자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계속 내린다 하죠. 그러다 보면 올라갔다가 한번 내릴 때 만나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오르락 내리락은 합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50%는 오른다 그러고 50%는 내린다 그러면 50%는 맞고 50%는 또 안 맞고 그렇죠. 또 반대로 오른다면 50% 맞고 50%는 안 맞게 됩니다. 그건 부동산 고민하는 전문가가 아니겠죠. 왜 오르는지 언제 오르는지 또 내린다면 얼마나 내리고 오른다 얼마나 오르는지를 예측해가는 능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예측하는 능력을 좀 많이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락론자들의 생각은 이게 이제 세월입니다. 세월. 한 세월. 시간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게 세월이 흐르면 가격이 오르고 또 어느 순간에는 내리고 바닥치고 또 오르고 상투작.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특히 초보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비쌀 때 매각하고 가장 쌀 때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비쌀 때 매각하려고. 마치 자기가 시인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시는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하락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초보자들은 가격이 내려도 못 삽니다. 바닥을 쳐도 못 삽니다. 왜죠? 더 내려가길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안 하죠. 또 올라갈 때는 또 못 삽니다. 다시 떨어지겠지. 또 올라가면 또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투자 못 합니다. 결국은 못 하죠. 그래서 투자를 못 합니다. 그래서 맨날 하락만을 기다리고 거봐 내 말이 맞았지. 또 이번에 가면 그동안 4, 5년 동안 하락한다고 말을 했던 사람들 이제 작년에도 거봐 이제 내가 맞을 거야. 작년에 재작년에도 내가 맞았지. 이렇게 하는 분들 되게 많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따라다니다가 지금 현재 뭐 요즘 나오는 거죠. 뭐 그때 이 사람 없었으면 내가 살려고 했었는데 이거 안 받더라면 샀었는데 그러다가 올라오고 나니까 이제 지금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오르내림이 수평선을 긋고 가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의 부동산은 이렇게 오르내리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죠. 그리고 이게 세월이 흐르다 보면 결국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오를 때는 거품이라고 하고 또 많이 빠질 때는 너무 바닥을 쳤기 때문에 또 올라간다고 하죠. 여기에는 특히 뭐 전세라든가 월세 이런 변수들도 있고 규제라는 변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를 때는 금리를 높인다든가 아니면 경기를 긴축시켜서 또 꺾기도 하겠죠. 이때는 부동산만 내리는 게 아니라 뭐 주식도 내리고 같이 어려워지죠. 여러분들은 주식과 부동산 관계가 주식이 오르면 부동산이 내릴 것 같죠. 주식이 오르면 주식 어느 정도 올랐다고 하면 부동산으로 또 오기 때문에 부동산도 오릅니다. 부동산 오르면 너무 많이 올랐다는 생각으로 또 주식으로 가지요. 주식은 상호 보완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왜 그렇죠? 이 밑바닥에는 돈이라는 자금이라는 게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가게, 어떤 가정이 있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업이 물론 뭐 망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직장 다니고 꾸준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가게에 돈이 계속 쌓이는 형태죠. 쌓이면은 그만큼 구매력이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런 좋아지는 게 대부분이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화폐라고 하는 것은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많이 나오고 또 내후년은 더 많이 나오죠. 시간이 갈수록 어떤 형태로든 화폐는 더 많이 발행이 돼 있고 돈은 한번 나오면 다시 걷어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돈이 어떤 형태로든 기업이 갖고 있던 개인이 갖고 있던 한 또는 법인 형태가 갖고 있던 한 가계 형태를 갖고 있던 이런 형태로든 돈은 나오게 돼 있고 어딘가 쌓여야 되게 돼 있죠. 쌓이는 만큼 화폐 가치는 또 하락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의 월급이 계속 오른다라면 어느 순간엔 화폐 가치는 계속 내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의 부동산 현실이 왜 이렇게 갔는지 한번 볼까요? 자, 지금 현재 폭락론 생각하는 거 위에 있는 요거 이렇게 가격이 점선처럼 올라갔다 내려왔다고 생각하겠지만 오를 때는 이렇게 빨간 화살표들이 가격을 받쳐줘서 더 올립니다. 내릴 때는 이렇게 내려야 되겠지만 빨간 화살표들이 받쳐줍니다. 덜 내립니다. 그리고 또 오를 때도 또 역시 더 올려주죠. 어떤 때는 많이 올려주고 내리는 건 받쳐주죠. 이 빨간 게 뭐죠? 이게 바로 화폐 가치의 하락이라는 거죠. 화폐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하락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시장에 더 나오는 돈은 계속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동산 가격 하락이라는 게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 하락할 때는 덜 하락한다. 왜? 이 하락이라는 것을 화폐 가치가 받쳐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로 보나 현재로 보나 과거를 한번 보세요. 우리 이 1920년대 때 보면은 화폐 가치가 원이었다가 너무 화폐 가치가 폭락을 하니까 조정이 왔죠. 환호로 바꿨다가 다시 또 원으로 바꿨죠. 이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쩐이었죠. 엽전 엽전 함량 뭐 하듯이. 이렇게 화폐 가치가 이렇게 떨어질 때 어느 정도 조정을 하죠. 그걸 화폐 가치의 개혁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10,000건 있다가 50,000건으로 나온 거죠. 50,000건도 어떤 화폐 가치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또 10만 원 값이 10만 원권이 나오면 또 화폐 가치가 그만큼 변동이 발생되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10원이면 약과를 10개를 사 먹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라면도 20원에서 25원이면 사 먹었고요. 초등학교 될 때는 60원까지도 올랐죠. 그런데 지금 라면은 얼마죠? 1,000원, 뭐 1,300원 이렇게 올라 있죠. 그만큼 똑같은 재화이고 똑같은 금액인데 물건들은 계속 같은 물건을 더 가격을 주고 사야 되는 거죠. 물론 싸게 사는 것도 있겠죠. 뭐 공산품이라든가 대량 생산하거나 또 외국에서 또 싸게 수입하는 것도 싸게 있겠지만 그래도 그 싼 물건마저도 시간이 가면 비싸진다. 화폐 가치에 하락이 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생각할 때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적게 내릴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심리적 요인이죠. 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 부동산 소유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은 부동산 소유자의 시각은 늘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늘 남의 것에 향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거 오른 것은 늘 적게 오른 걸 생각해요. 왜? 남의 것이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남의 것 오른 거에 비하면 내 것은 덜 오른 거예요. 자, 지금 부동산이 지금 가격이 2012년부터 쭉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내 거 하나만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올랐고 상상도 못하게 올랐는데 다른 많이 오른 거에 비하면 역시 많이 올라서 팔아서 가서 그쪽 못 가고 싶어요. 내가 가고 싶었던 거 아니라 더 올라 있으니까. 그래서 남의 것이 늘 더 올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게 떨어지면 얘는 이렇게 안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떨어지면 나는 불안하니까 팔고 가서 넘어가야 되는데 얘가 안 떨어지니까 팔 수가 없죠. 그래서 나도 계속 보유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수요는 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덜 내리는 거죠. 또 하나의 심리적 요인이 뭐냐면요. 가격이 오를 때는 가장 비싼 것과 비교하고요. 내릴 때는 자기 것이 가장 고점인 시점과 비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오를 때는 가장 비싼 것과 비교를 해요. 첫 번째, 2007년 가장 비쌌던 시절에
가격을 비교하려고 하고요. 또 가격이 올랐어. 그건 내 거 올랐어? 가장 비싼 다른 동네의 비싼 거가 비교하려고 그래요. 그러고 보면 나는 덜 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2014년에 산 사람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미 2005, 6년부터 사신 분들은 지금 많이 올랐다고 생각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 투자가 짧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2013년에 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08년도에 산 사람이 있어요. 많이 올랐다고 봤는데 8년 산 사람은 고점 대비 얼마 안 오른 걸로 보이고 저점에 산 사람들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보지 않고 모두가 각각이 보고 있기 때문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안 올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거, 남의 것과 비교하고 오를 때와 비교하고 하다 보니 덜 올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조정기가 오고 내릴 때가 오면 자기 것 중에 자기 단지에 가장 비싼 거 오면 비교를 해요. 나는 팔려고 한 적도 없지만 그리고 가장 비쌌던 것 대비 요 가격이 내린 거. 만약에 6억 오른 건 다른 사람 비교하니까 안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1억만 내려가도 내 단지에 내 것만 비교하니까 굉장히 많이 내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팔죠. 갖고 가지 뭐. 언젠가 5년, 10년 지나면 또 오르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버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내릴 때는 적게 내리는 현상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맹점. 좋은 지역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서울 밖에 먼 곳에 있는데 오를 때도 안 오르고 내릴 때도 내리는 데가 있었어요. 그런 데는 아예 오를 걸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갖고 있어야 될 이유, 뭐 주거라든가 아니면 직장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그냥 만족을 하시고 오를 지역, 미래를 생각할 지역에 갈아타서 하나 보유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오늘은 그냥 요 내용은 오르는 대도시 그리고 주택 소유율이죠. 자가주택 보유율이 이렇게 서울처럼 50%의 낮은 지역에서 있는 얘기지 자가주택 보유율이 100%가 넘고 그리고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는 지역 이런 지역들은 그야말로 폭락이 오지 않죠. 원래 폭락해 있기 때문에 오른 적이 있어야 뭐 폭락이 오죠. 그런 데는 그냥 계속 가격이 하향 또는 뭐 오래되면 건물 감가상각비 건물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건물가 좀 떨어지잖아요. 땅값은 그대로 있고 그런 지역과 비교하는 건 옳지가 않겠다. 그래서 좋은 지역들은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요. 내릴 때는 적게 내립니다. 많이 내리면 안 팔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